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조국에 관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인사청문회도 인사청문회지만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던 사람들의 분노, 그리고 양심선언, 그리고 검찰의 전격적인 조국 후보자 부인에 대한 전격 기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남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이 복잡한 어제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조국을 융단 폭격합니다. 진성호 방송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국 후보자는 엉터리 같은 말을 하신다. 저런 분은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없다. 누가 한 말일까요? 바로 지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동양대 총장의 말입니다. 자, 어제 하루 동안 이 동양대 총장이 청문회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후보자와 직접 통화했다는 발언이 보도되면서 일파만파로 청문회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물었습니다. 아니, 말 길게 하지 말고 조국 당신은 최성해 총장과 통화했어 안 했어?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채널A가 조국 후보자와 최성해 총장이 2번 통화했다고 보도하면서 또 한 차례 반전이 있습니다. 2번 통화했다.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매체가 최성해 총장이 조국 후보자와 1번 통화했다고 정정했다. 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아주 하루 동안 긴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2번 통화한 거 맞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말과는 달리 상당히 길게 통화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작심 토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최 총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조국 후보자는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국 후보자 청문회를 TV로 지켜보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선일보 기자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분은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없다. 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최 총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 교수, 정경심, 조 후보자 아내 정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다. 처음에는 상장 발급을 제게 위임했잖아요 라고 했다. 내가 그게 아니라고 했더니 정 교수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것을 다 해주느냐, 위임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위임은 예컨대 졸업생들에게 발급할 때 다 찍을 수 없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1년 번호를 주고 조교가 찍게 한다. 그런 게 위임이다. 그냥 대신 다른 사람이 찍는 게 위임이 아니다. 그런 설명을 했다. 나중에도 조국의 부인은 위임해도 되잖아요 라고 하더라. 그리고 본론은 이겁니다. 조국 후보자와는 어떻게 통화를 했느냐. 자, 정 교수가 이 최 총장과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바꿔준 겁니다. 자, 조 교수, 조국 후보자를 바꿔주겠다고 하더니 조국 후보자가 전화를 넘겨받았습니다. 정 교수와의 통화는 짧았고 조국과의 통화는 오래 했다. 이렇게 최 총장은 말합니다. 자, 조국 후보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위임으로 한 걸로 하면 좋겠다는 거였다. 그래서 내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조국 후보자가 법률 고문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하자가 없다. 총장님도 없고 정 교수도 없다라고. 처음에는 하자가 없을 거다, 이상이 없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나는 규정집도 좀 찾아보고 참모들과 논의도 해봐야 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조국 후보자가 보도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보도자료가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신도 없었다. 없는 걸 만들면 범법행위인데 그럴 수 없었다. 그러자 부탁한다고 하더라.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2번째 전화가 걸려왔지만 시달릴 것 같아서 최 총장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 받다가 더우길래 받았는데 바로 조국 교수였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오늘 오전 중까지 보도자료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하려고 전화를 다시 했던 거다. 대화를 끝내고 전화를 끊으려고 했는데 조국의 부인이 넘겨받아서
우리 딸 예뻐하셨잖아요. 우리 딸 봐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더라. 그리고 2시간 가까이 지나서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조국 부인이 다시 전화를 했고 내용은 직전 통화와 같았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최 총장의 말은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위정교사 이런 죄로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위사실을 증언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가 직접 통화했다는 것은 일종의 협박으로도 보입니다. 그 자체로 직접 통화했다는 것만으로도 압박으로 최 총장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청문회장에서는 조국의 부인이 최 총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공개됐는데 아주 셉니다.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조국 후보자 부인은 다급했나 봅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자 본인도 얼마 전 기자 간담회에서는 오해를 살 만한 통화는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오촌 조카와 통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랬던 조국이 물론 본인 전화가 아니라 부인의 전화이긴 하지만 직접 최 총장한테 이렇게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본인이 통화한 사실만큼은 시인했습니다. 다만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장에서 2번 통화한 적 없다. 한 차례만 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 문제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겁니다. 자, 최 총장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상당히 말하기 힘들었을 텐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조선일보에 모든 것을 틀어놓았습니다. 양심 선언입니다. 자, 최성애 교수,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에 합격한 아들을, 미국 국적자인 아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해병대에 입대시킨 사람입니다. 애국자입니다. 이런 분이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호 작용, 조국 후보자한테도 반론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한 차례만 통화했다는 말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사정을 보면 조국과 조국의 부인은 최성애 동양대 총장한테 일종의 압력, 그러니까 총장상 사문서 위조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위임받았다고 해라, 문제 없다고 해라고 일종의 압력 로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어제 청문회가 끝나기 1시간 전쯤 밤 11시쯤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했습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입니다. 이것 말고도 부산대학교 입학 과정에서 업무방해 행위 혐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어제 청문회에서도 나왔고 지금 최성애 동양대 총장의 양심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 사문서 위조와 별개로 표창장 발급을 위임한 것으로 해달라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국 부인을 소환해서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국 부인만 해당되겠습니까? 조국 후보자 본인도 반드시 증거인멸 시도한 혐의로 소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불가피할 겁니다. 윤석열 검찰이 조국 부인을 기소까지 했는데 조국은 부르지 않는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조국 후보자가 잠시 짧게 말한 줄 알았는데 자, 이 최성애 동양대 총장의 작심 인터뷰를 보니까 조국 후보자가 더 말 길게 했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가 짙습니다. 물론 기소할 건지 안 할 건지는 검찰이 판단하겠으나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이제 윤석열 검찰의 칼이 어디까지 갈까요? 이 정도로 내용이 나왔는데 조국 후보자를 안 부르고 조국 후보자 부인만 증거인멸 시도 혐의로 기소한다? 이거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정말 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